안녕하세요. 농사를 잘 지으셨죠? 그런데 그거를 판매를 잘 해야 되는데, 판매하려면 지금 고민되죠. 따서 갖고 가야 되나? 시세가 잘 나올까? 그러면 뭐 공판장 시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야, 대단히 참혹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착과량이나 이제 기상재해가 있죠. 뭐라 그러냐? 개화기에 서리가 뭐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지나서 6월 달에 우박이 많이 왔다거나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착과량이 조절이 되어서 시세가 괜찮아질 텐데 올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런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좀 싫어할 수는 있는데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많이 출하를 하나요? 서머킹, 서머프린스, 또 뭐 있을까요? 스가루라고 하는 아오리, 그리고 저장이 되어져 있던 미얀마. 이렇게 네 가지 품종에 대해서 공판장 세 군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7월 1일부터 26일까지예요. 이 정도면은 뭐 어디 뭐 저기 아래쪽에 영천이나 김천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썸머킹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왔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3주, 4주 정도가 흘러가고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시세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넣은 이유는요. 왜 넣었을까요? 이게 다른 것들의 흐름도 봐야 되거든요. 수박이나 복숭아라든지 자두, 참외 이런 것들의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약간의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뭐에? 사과의 시세에. 그래서 미얀마도 저장 사과잖아요. 저장 사과가 현재 햇사과가 나오는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가를 더 해서 사과를 굵혀야 되나? 아,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사과가 굵어지는 게 아니고 균일해지는 거죠. 그럼 뭐 그냥 대구 말고 키워야 되나? 인건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수확하고 조그만 거 따봐야 늘지도 않고 애매한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택배 판매를 더 신경을 써야 되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 가격을 잘 유지하는 것도 고객 간의 신뢰 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일단 가격부터 살펴보자고요. 25년과 26년을 7월 달만 비교를 한 거고요. 자, 첫 번째, 같은 7월 1일에서 26일까지 20만 상자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2026년에는 몇 상자요? 30만 상자? 이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요. 보통 1톤 트럭에 100 컨테이너를 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000명이 갖고 왔다라는 얘기인데 같은 기간 동안에 올해는 3,000명이 아니 1,000명이 어디서 뭐 귀농을 했나? 1,000명이 더 사과를 출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감률 보세요. 증가했죠. 감소가 아니잖아요. 뭐가? 싣고 온 사람이 거의 51%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세가 어떨까요? 그래서 6번으로 곧장 넘어가면 전 품종의 평균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고 대응을 해보자고요. 자, 연도별, 주차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라는 건데 시간이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나요? 뭐 늘어났나요? 뭐 어떤가요? 라는 걸 보자고요. 올해 초기 출하가 빠른 편이었어요. 물량도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시세가 떨어졌거든요. 출하를 미루고 있어요. 이 말은 뭔가요? 그렇죠. 쏟아져서 나올 물량들이 그것도 좋은 상품의 굵은 것들이 지금 일기예보 보셨나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의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오는 횟수가 3번 정도로 예측될 정도로 매우 맑고 고온인 날씨가 사과의 당도가 그래도 중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조건. 물론 호흡을 많이 해서 야간에 전류를 못 시켜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가 계속 와서 수확할 때 압상 생기는 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 유지가 되고 해발 400m 이상에서는 그래도 좀 사과가 잘 클 수 있는 그래서 홍로도 잘 클 거고 이런 해에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을 해요. 고가를 받아야겠죠? 근데 평년치의 중가 정도 되는 거가 고품질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될 확률이 높은 해입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물량이 지금 처음에는 돈 되네, 과일이 잘 굵었네 가지고 갔는데 이거 뭐야 날도 덥고 돈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미뤄지고 있다 그랬죠. 추석 사과도 동일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총, 신홍 뭐 이런 거 나오게 하면 홍드림 나오고 이러면 초기에는 공판장에서도 유인을 해야 되니까 땡기겠죠. 가격을 좀 높게 주겠죠. 근데 오래 유지되느냐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 선생님들이 어디에 계신가요? 뭐 영천이에요? 경주예요? 경주도 농사를 짓냐고요? 경주에도 사과가 좀 있어요. 어디에서 농사를 짓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지역에 APC가 있든 뭐 공판장에 있든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올해는. 왜? 어디를 갖고 와도 물량은 많을 거고 대기가 적은 데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시세 차이도 뭐 거기나 비슷할 걸로 여겨집니다. 일단 안동에 굉장히 큰 공판장이 두 개가 있고 신설로 경북청과가 하나 생겼죠. 경북청과는 작년에 9월 정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 나오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올해에는 물량을 일로 출하하잖아요. 여기 출하해가지고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예천에 계신 선생님을 여기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출하를 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뭐 여기도 시세를 잘 준다고 자기 물건만 좋으면 어디를 가서도 집 밥벌이는 합니다. 물건이 안 좋아서 여기저기 휩쓸려 가야 될 때에는 그래도 물량이 많은 쪽에 중도메인도 많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어디서 주문받아가지고 팔아야 되고 매치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좋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물량이 적다, 적은 곳에다 냈다, 사줄 도메인들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2,000원, 3,000원짜리 사과도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말도 안 돼. 복숭아나 뭐 자두도 아니고 사과가 2,000원, 3,000원짜리가 나온다고?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뭐 창고를 청소를 하려고 뭐 썩은 걸 갖고 왔든 뭘 갖고 왔든 간에 어쨌든 나와 있고 그렇게 판매 경락이 되니까 뭐 한번 보시면 경각심을 한번 가질 수 있죠. 출하량을 보면은요, 안동 농협공판장, 여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안동 청과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물량 자체가 늘었어요. 경북 청과도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상자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뭐 한 30만 원이라고 비교하면 그 중에 두 군데에서 뭐 한 13만 원, 15만 원 정도를 나눠 먹고 한 3만 원 정도를 경북 청과 정도가 먹고 있다. 10분의 1, 10분의 1 수준, 10% 여기가 얘가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퍼센테이지가 10보다도 훨씬 적은데 뭐 여기를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미어 터질 때에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안동청과가 돈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해서 안동청과 쪽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반론은 못 하겠어요. 동일한 사과를 동일한 집에서 동일하게 수확한 사과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두 대에 나눠가지고 친구 형님한테 같이 가요 뭐 이래가지고 한쪽에다가 내보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나옵니다, 가격이. 그 가격이 1톤 트럭에 100개 싣고 가가지고 한쪽에서 1000만 원이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9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고 싶겠어요? 100만 원 차이인데 100만 원이면 내가 뭐 하려고 와 30만 원 주고 혹은 35만 원 주고 1톤 트럭 불어가지고 두 대를 보내고도 남을 돈인데 이런 차이가 나니까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기름값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짜장면 값도 동일해요? 안 동일하죠. 국가가 가격을 지정을 해가지고 혹은 민간 기관한테 넘겨가지고 뭐 철도값이라든지 배값이라든지 뭐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디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신다라고 해보자고요. 상어처럼 그려줬는데 뭐 비행기라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비행기 안에 좌석이 있잖아요. 이 좌석이 만약 400석이다라고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은 없다고. 가족이 두 개, 세 개 끊었을 경우엔 같지만 그 외에는 여행사에 한꺼번에 팔았던 거, 자기네 회사에서 판매한 거,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마감 임박한 거, 취소돼서 차지 물고 나왔던 거, 오버부킹 된 거, 별의별 게 다 있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아요. 이 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데에서 어디 여행을 갔다라고 해보자고요. 호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품이에요? 선생님들이 아는데 어디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노란풍선 이런 걸로 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호주로 여행 가는 상품도 시기에 따라서 계약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또 다른 거예요.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동 청과가 나으냐, 안동 농협 공판장이 나으냐라는 거에서 그게 지금은 어디가 낫다라는 거는 처리하는 물량이 많은 곳이 가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게 뭐 선별을 하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서 글로 간다? 아무리 편리해도 100만 원씩 차이 나고 그러면 누가 그 편리함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고생하고 차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다가 가고 뭐 대기가 많으면 뭐 다른 번호로 했다가 뭐 하고 뭐 차라리 얼마를 찔러 주더라도 뒷돈 뒤에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든 뭐를 하든 이러지. 그래서 그게 어떤 체계 선별을 하고 판매되고 뭐 시스템이 어쩌고 뭐 이런 체계가 아니고 가격이 높은 곳에 물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어디 공판장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 공판장에서 가격을 되게 많이 준다라고 해봐요. 근데 그게 1시간 거리가 아니고 4시간 거리인데 그 4시간 거리를 갔다 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을 많이 줘. 왜? 거기는 어디에다가 납품을 해야 되고 뭐 어디가 불이 나가지고 그거를 해서 땜빵으로 막 빨리빨리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래서 가격을 지금 많이 주는 데래. 그러면은 글로 물량이 모이겠죠? 그런 것들을 평균을 쭉 하고 내보니까는 지금으로서는 안동 농협 공판장보다 안동 청과 쪽이 사람들이 더 선호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량 출하되는 거는 어떤 흐름이 있죠. 흐름이 있는 건 토요일, 일요일은 물량이 좀 적게 출하가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황색이 올해거든요. 올해.
이게 작년보다 물량이 이렇게 많죠.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으면 선생님들 농사를 약간 좀 못 지었다라고 하면 조금 예, 가격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진 거죠. 물론 작년과 비슷해요. 비슷한 흐름이기는 한데 작년과 이제 비슷한 물량으로 내려왔네요. 초기에는 좀 많이 나왔고 아마 이제 시세를 좀 더 지켜보시느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품종별로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죠. 이게 제일 놀라운 쇼킹한 사건입니다. 여기를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2025년이고요. 이게 2026년입니다. 올해예요. 창고에 저장을 해놔가지고 사과 시세가 비쌌으니까 이 지금 이래가지고 해서 냈는데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지금 내 저온 창고에 들어있는 1000개의 가격은 1억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000 컨테이너의 가격은 6,100만 원이 간다는 거죠. 반도 넘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배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본전 농사인 거고요. 뭐를 기준점으로 둘 거냐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사과의 시세가 한 2015년부터 한 2020, 한 2년 정도까지 보통 요 밑에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 24, 25, 요때가 전 세계 1등 사과 가격을 할 정도로 사과 시세가 올라갔던 특이한 해로 기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냐? 올해 50만 톤 넘게 생산하면서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뭐 사과를 소비를 많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할 텐데 소비자 가격이 사과 가격 하락폭만큼 떨어지느냐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수입을 해.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팔으면 되겠죠? 예, 수입을 하면은 이렇게 판다고. 무슨 말이냐? 싸게 수입을 해서 적당한 비싼 가격에 해서 그럴 거면 차라리 한우를 먹지. 아니야. 그래도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먹는 게 나아. 국가에서는 야, 수입을 했으면 좀 적당히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가격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무슨 말이냐고요? 사과 가격이 지금 한 51% 정도 전반적으로 한 반쯤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장된 사과는 54%, 새로 나오는 거는 한 25%에서 한 30%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사 먹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야 비싸서 사과 못 먹었는데 나 매일같이 사과랑 키위랑 비트랑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갈아 먹고 그랬는데 금사가 그래서 못 먹었었는데 이제 싸니까는 마음껏 먹을 수 있겠네 라고 할 만큼 사과 가격이 내려가 주면 공평하잖아요. 왜? 농가가 수치 가격 떨어졌고 중간 유통상인 그렇고 최종적으로 유통해서 판매하는 사람 전부 다 마진이 동일하게 줄은 거니까. 근데 웃긴 거 짐작하셨죠? 소비자의 수치가는 아니 농민의 수치가는 떨어졌는데 중간 유통하는 사람 마진 그대로고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 마진 그대로고 소비자 마진 거의 소비자가 이렇게 사과를 구매하는 가격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백화점 같은데 말할 것도 없고 뭐 예. 무슨 말이냐? 소비가 확 늘어날 만큼의 그러한 요인이 잘 없다. 그럼 지금까지 사과값은 뭐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비싼 건가요? 아니죠. 그냥 적당히 생산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먹어주는 건데 살짝 부족해서 시세가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살짝 많아졌어요. 시세가 살짝 부족했을 때 시세가 올랐고 살짝 많을 때 시세가 내려가겠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한 2, 3년 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못 벌었다면 어쩔 수 없고 벌었다면 아유, 번 걸로 좀 뭐 잘 버텨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저장했던 미얀마가 반값 이하로 뚝 떨어졌다라는 거.
제사 지내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출하했던 썸머킹, 썸머프린스 스가루의 가격도 뚝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 선생님들 일할 때 그 참으로 뭐 준비해 주시나요? 저희 뭐 수박도 하고 하거든요. 수박이 12kg면은 거의 최상위로 큰 거거든요. 이게 보통 한 3만 원 같단 말이에요. 올해 12kg가 얼마 가냐고요? 한 15,000원 갑니다. 물론 하나로마트에서 사거나 뭐 하면 그럴 수 있는데 15,000원짜리가 어디 있겠어? 라고 하는데 10kg만 해도 사과가 아니 수박이 큰 거예요. 올해 전반적으로 수박 농사 지어서 돈 벌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복숭아 돈 벌었냐? 보기 어렵습니다. 자두 돈 벌었냐? 어렵습니다. 마늘 돈 벌었냐? 어렵습니다. 왜? 뭐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뭐 이러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배 기술이, 농업의 재배 기술이 생산성이 그나마 조금씩 향상되고 기계로 인해서 자동화가 돼서 경영비가 조금씩이라도 절감이 되고 누구나 할 거 없이 옛날에 생산하던 것보다 조금 수월하게 요만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물론 농자재값, 농약값 뭐 이런 거 필요해서 연료비라든지 토지 이용료라든지 인건비 시작하고 뭐 해서 오르기는 했지만 녹록치 않은 조건입니다. 이제 이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떠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왜? 한국에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이세요. 무슨 말이냐? 70세, 75세, 80세, 85세까지 농사를 짓는다라고 보면 평균 이상이 65세라는 건 젊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농촌에. 대부분이 70대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겨우겨우 하고 계시는데, 뭐, 사과는 감자가 아니잖아요. 트랙터 이용해가지고 땅속 작물 수확기로 드드득 털어가지고 톤백에 담아서 기계로 출하하고 콩농사처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드론으로 약 뿌리고 뭐 하고 사람의 손이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여름 사과의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그거는 그냥 땡기는 가격이었고 그냥 그 이후로는 조금 슬프지만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평년이라는 거는 한 지난 15년, 20년간 최근 5년간은 평균값을 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고 한국 사과가 전 세계 1위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전 세계 1위의 GDP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던 거죠. 뭐 솔직히 말하면 농민들끼리도 미친 가격 아니냐 할 정도였잖아요. 예, 한 상자가 20만 원, 30만 원씩 가고 10kg에 막 15만 원, 20만 원도 받고 5kg에 10만 원이 넘게도 받고 이러던 게 그렇다라고 하면 사과 한 개가 소비자가 먹기가 막 3, 4, 5, 6, 7천 원씩 가고 이랬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농산물이 잘 없었죠. 예, 그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올해는 안 좋은 전망 쪽으로 해왔었고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니 컨설팅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서 사과로 돈을 벌고 뭐 이러시는데 희망을 주고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사과 가격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늘 내년에 못 볼 수도 있으니 사실을 얘기하고 해야지 준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냥 뭐 희망찬 소리만 한다고 뭐 그게 준비가 되느냐고 인구 소멸 도시를 살립시다 구호만 외친다고 돼요? 정책을 하면 돼요? 인구 소멸하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뭐 어느 나라가 인구가 소멸되는 거를 막을 수는 있죠. 예. 이민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구의 20%, 25%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그때 되면 내국인, 외국인, 한국인 뭐 이런 개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얘기는 치우고 품종별로 보면 어휴 의외예요. 이제 아오리가 원래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이 썸머킹과 썸머 프린스, 미얀마는 안 봐도 돼요. 이거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썸머킹과 썸머 프린스가 어이구야, 아우리의 한 10배 정도 출하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야, 대단하죠. 근데 아우리는 어차피 조금 늦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금방 제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돈 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얀마는 어차피 제껴놓고 보고요. 썸머킹 빨리 딴 거 2주차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 시세가 어떤가요?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해가지고 빨리 따야 되느냐?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썸머 프린스도 보면 시세가 떨어지다가 제법 맛이 들었을 때 시세가 한번 괜찮았죠. 아우리는 후반부로 가면 괜찮았고 떨어지는 폭이 덜하죠. 그래서 아우리가 강자입니다. 강자. 사과의 강자. 그러면 우리가 썸머킹, 썸머 프린스를 심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반드시 심으시라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내 가뭄 심을 건데, 이지풀 심을 건데, 골든볼 할 건데, 초홍 할 건데, 신홍 할 건데, K1 할 건데, 후브락스 할 건데, 하시되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여름 사과 중에서 아우리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아우리를 못 구하겠다 싶으면 차선책으로 썸머킹이나 썸머 프린스 심으셔서 초기에 적화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적과비도 들어가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전종하는 거, 페인트 바르는 거, 비용도 들어가는 거. 요런 비용 들어가고 잘만 되면 농약값까지도 초기에 썸머킹, 썸머 프린스, 아우리로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자, 뭐예요? 계산기 두들겨 야지. 적합이 얼마 들었어요? 사람. 10명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110만 원. 적화는 그렇게 했고, 저가는 20명 들었어요? 220만 원. 전종은 전종도 한 100만 원 들었다고 치자고요. 아이, 더 드는데 대충 이렇게 들었다고 쳐. 그럼 벌써 한 43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농약값 얼마 정도 치시나요? 선생님, 그 규모마다 다르니까. 그래도 요 정도 규모면 10명 쓰고 이랬다라는 건 5명 이틀 정도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뭐 꼴랑 한 1000평 정도. 꼴랑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한 1000평? 이 정도. 그뭐 둘이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사람 샀다라고 가정하자고. 본인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1000평 정도면 농약 많이 쳐야 세 차. 뭐 한 차에 4만 원씩 보면 12만 원. 20번 친다라고 보면은 240만 원. 240. 그럼 한 700만 원 정도를 여름 사과로 뽑아내자고요. 7만 원짜리 100상자 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그루에서 한 상자 따면 100그루 있으면 되잖아요, 여름 사과가. 썸머킹, 썸머 프린스, 아우리 100그루씩 심자고요. 합쳐서 100그루. 합쳐서. 자, 1000평이에요. 몇 주 심을 수 있을까요? 한 평에 한 주 심으면 1000주인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 한 3.3에 한 1.2 정도로 심자고요. 그러면 뭐 한 700주 정도 심었다라고 보자고요. 700주 중에서 100주는 여름 사과로 하셔서 전정값, 적화, 적과, 농약값 이런 거 뽑아내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버는 거는 이제 뭐 도장지 정리하고 유인하고 반사 필링 깔고 수확하고 저장하고 뭐 돈은 들어가겠죠. 그거는 이제 중생종 있잖아요. 없어요? 아, 왜 없디야? 좀 심어놓지. 없을 리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이 만생종 아니면 중생종은 거의 다 갖고 있잖아. 중생종에서 뭐 한 50상자 정도만 해가지고 10만 원씩만 받으면 500만 원이니까 아, 이거 뭐 나머지 다 했어. 그러면 만생종과 이거니까 그러면 700주 중에서 한 500주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500주에서 한 나무당 한 상자 따면 500상자는 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보면 5천만 원? 아이고, 돈 된다. 1000평인데 지금?
그러면 3,000평이면 1억 5천? 택도 없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0평은 귀신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3,000평은 부부가 죽도록 일해야 되고 연세가 많으면 그거 힘들어요. 3만 평이다? 글쎄, 10,000평 농사 짓는 것과 3만 평 농사 짓는 것과의 차이는 글쎄,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뭐 비슷할걸요.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크게 하지 말고 조금을 잘하고 조금이 잘 됐을 때 판매를 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늘리는 거는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새로운 품종들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양하게 시도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여름사가 나올 때라서 여름사가 시세를 지금 7월 달 거를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우울한 거지만 모든 평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 공판장 1등은 안동청과 내가 농사 잘 지었어. 돈 많이 받고 싶어. 안동청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청과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뭐 어떤 분들이 경매 뭐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간혹 만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대놓고 그러지 그럼 뭐 어디 뒤에서 이게 영상인데 뭐 숨어서 할 수 있어? 대놓고 하는 거지. 억울하면 수수료를 낮추든지 뭐 그걸 돈 벌어서 먹고 살 거 아니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농가한테 돈 더 많이 땡겨줄 수 있게 스스로도 불매 처리도 해보고 물량도 뭐 갖고 오라고 맨날 부족할 때만 그러지 말고 분산 출하할 때도 좀 알려주고 시세가 어떻다고 좀 더 알려주고 이래야지. 이건 뭐 공판장이라는 게 앉아서 지금 뭐 돈 따먹기 장사하듯이 말이야. 어차피 우리 아니면 너네들 팔 데도 없잖아. 이러면서 후뚜루 맞뚜루 막 이래가지고 응? 옛날에 그렇게 시세가 쌌던 때예요. 이런 1톤 트럭에 싣고 가면 지금은 100 컨테이너 나온다라고 하면 어쩔 때에는 뭐 한 1,300만 원 이렇게도 나오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앞에 일자가 없었어요. 360만 원 뭐 이렇게 나오고 이랬거든요. 키로에 1kg의 사과가 1,300원, 2,000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던 때가 한 20년 전쯤. 10년 전에는 그래도 한 2,000원, 3,000원대로 올라왔고, 5년 전에는 이게 막 5,000원, 7,000원대로 막 올라갔고, 지금은 다시 2,000원, 3,000원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회귀를 해도 아마 전 세계 비싼 사과 5위 안에는 들지 않겠냐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026년 7월 달에 출하된 미얀마, 그리고 썸머킹, 썸머 프린스, 아우리 시세를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농사 뭐 올해만 짓고 끝냅니까?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지금, 여름 사과는 그렇다 치고, 중생종, 홍로 이런 애들 말이야. 홍로라든지 뭐 이렇게 빨간 애들. 얘들 지금 착과량이 올해 저희 착과수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데, 저가하면 굵을까요? 궁금해요? 굵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제 물과의 싸움인데, 일기예보 보셨죠? 물 주세요. 네, 물 주고 당도는 올라갈 테니까 물 많이 주시면서 물을 언제 끊어야 되나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그냥 물 주세요, 열심히. 세부적인 자료는 세부적인 영상, 꾸준한 영상은 문자로 보내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 영상은 지금 공개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해드리고 하는데 오랜만이에요, 공개 영상 찍는 게. 박사님 뭐 하고 계셨어요? 일주일마다 한두 시간씩 계속 영상 찍어서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드리고 교육하고 현장에 컨설팅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꾸준히 아주 건강하게 선생님들의 걱정 덕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주 뵈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또 그러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